네,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이요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관훈 토론회에 참석한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최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체 특검안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결단만 남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나 아니면 한 열흘 정도 안에 이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는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향적 입장을 밝히면서 최대 열흘 안에 특검법안을 내놓으라 이런 압박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담은 제안이라고 보세요? 자, 두 가지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양쪽이 수싸움을 어떻게 두냐면 이 수를 둠으로써 상대방을 분열시킨다. 이런 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체해병 특검법은 사실 한동훈 대표가 경선, 그러니까 전당대회 시절에 한번 그 언급을 하고 지금은 좀 이렇게 그 잠수했다고요.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렇게 던짐으로써 이 국민의힘의 분열, 국민의힘이 절대 특검은 안 돼라는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도 있고 정파도 있고요. 이 안에서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대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지금 일련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양대 세력이 일단 지금은 이렇게 잠잠해져 있는데 이것을 열흘 내로 뭐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토론이 벌어지고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시선을 다 한동훈 대표 쪽으로 한번 몰아가보자라는 첫 번째 목적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찌됐든 이렇게 함으로써 전당대회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전당대회의 어떤 컨벤션 효과를 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전당대회를 포함을 해서 민주당이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계기가 된다. 이 두 가지가 한데 모여서 빨리 해라.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결단만 있다라고 던진 것인데 과연 그대로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목소리가 좀 갈리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게 완전히 공론화돼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할 테니까 안을 갖고 와라.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지금은 그냥 선언적 의미.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빨리 이걸 내라라고 선언적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 수를 공을 던진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요, 곧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까지 반영을 해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요, 민주당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조규영 부위원장님, 한동훈 대표의 의도는 좀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갈팡질팡을 하고 있다는 건지요? 이해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최상병의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 과정에서 있었던 수사 외압, 그리고 또 수사 외압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구명 로비까지 해서 최상병의 사망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이 등등 국가기관들이 관계된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최상병 사망 원인과 또 수사 외압과 관련돼서는 한동훈 대표가 출마 선언 때 분명하게 진상규명의 의지를 밝힌 바가 있고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슈 아니었습니까? 본인이 그 의도하고 한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민주당은 계속 일관되게 그 입장을 밝히고 있었고 결국 다소 민주당 입장에서 후퇴는 하지만 3자 추천안도 받겠다는 입장을 그냥 낸 겁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민주당이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3자 추천 특검을 받겠다고 하면 그 특검 법안을 만들어서 내셔서 바로 대화에 나서면 됩니다. 그 의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시점에서는 최상병 특검을 하겠다는 말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보는데요. 이 본인이 전당대회 때 이슈를 삼았지만 결국에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역학구도 대통령과의 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걸 대놓고 명시적으로 특검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네. 에둘러서 기본 입장이 변한 게 없다는 정도로 하고 있고 그가 3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러면 좋다 같이 하자 이게 아니라 민주당을 비판하는 방식 거기다 또 뭐 제보 공작까지 반영해서 하겠다 이 부분도 민주당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뭐 공작이라 딱 저 규정을 해서 뭐 얘기를 하든 그거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든 간에 이 의혹 관련된 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에는 관련해서 제보의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이건 수사될 수밖에 없는 예.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공작이든 아니면 실체 규명을 위한 그 제보였든 간에 이 부분 다 수사될 거거든요. 근데 굳이 제보 공작이라는 조건을 들면서 계속 안 되기 위한 명분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자 또 박찬대 원내대표도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영한다. 또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한 특검법 이거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물러선 건데 이 홍석준 전 의원님. 네. 여야 수싸움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헌법상 정해진 국회에 있던 수단이긴 수단입니다만은 이제 예. 탄핵 그리고 특검은 정말 그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특검은 대통령의 행정권의 아주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수사를 한 이후에 좀 미진한다든지 또 여야가 합의가 됐을 때 이제 특검이 이루어진 게 상례인데 지금 민주당은 22대 들어와서 특검이나 탄핵을 정말 너무 가볍게 지금 현재 사용을 해서 국민과 지금 국가를 지금 혼란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예. 이 최상병 특검만 하더라도 21대 마지막에는 또 이제 추천을 이제 변협을 받아서 이제 이제 야당하겠다 하다가 또 이제 또 두 번째는 추천도 안 하고 이제 가겠다고 하다가 또 세 번째는 또 김건희 여사까지 포함한 등 이런 어떤 특검의 어떤 내용을 정말 수시로 이제 바꾸었죠. 그러다가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이제 3자 특검을 이제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특검은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특검의 이제 수사 대상 그리고 시기 그리고 특검의 추천 방식인데 이제 특검의 추천 방식은 이제 여야 이제 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게 돼 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이제 특검의 어떤 범위와 결국은 이제 시기인데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공수처 등의 수사가 마무리되고는 특검도 수용할 수 있다고 이제 선언을 하셨습니다. 현재 당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선언이 주류였던 생각인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왜 제보 공작을 언급했냐면은 원래 최상병 이런 어떤 사건 같은 경우 처음에는 사실 최상병 사망 이후에 연결식 때도 민주당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제 수사 외압의 일부 언론이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특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수사 외압 언론 그 자체가 이제 제보 공작에서 시작됐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당연히 이제 반영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의논을 물론 현재까지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의논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관건은요. 최상병 특검법 이거 실제로 발의될 수 있겠냐 이 여부겠죠.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국민의힘 내부의 친윤계에서는요. 여전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국민의힘 당론이 모아져서 이 법안 발의까지 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이 저는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면을 거치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정말 우뚝 설 수 있는지 아니면 나가 떨어질지 그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채널A에서 이제 취재를 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보면 이 내부에 애초에 원천 불가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특검 자체를 어떤 협상에 임하고 어떤 조항을 수정하고 이것조차도 반대한다. 애초에 추진 자체를 금한다. 이런 내부의 어떤 기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협상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양치기 소년이 되기 싫다라고 한다면 출사표를 던지면서 국민들 앞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검법 발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예.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자리를 좀 지키고 권위를 좀 지켜가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내부의 갈등이나 분란을 최소화하는 게 맞을 텐데 지금 이 국면은 어쨌든 국민들 앞에 약속해 놓은 게 있고 민주당이 한 발 더 후퇴해줬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안 받을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협상에 임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좀 수면 위로 가라앉았던 친윤계 의원들이나 일부 세력들은 이것을 계기로 이제 한동훈 대표 흔들기에 나설 수도 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아마 진퇴양난의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